안녕하십니까. TV 이후 다정다감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들과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두 분이 아주 유익한 소식들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천안에 가서 독립 영웅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아주 유익하고도 교훈이 넘치는 이 소식은 제가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지원 씨가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지원 씨랑 역사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여름방학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노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보령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을 즐기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충남 보령에 대신걸이 떴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도 체험도 걱정된다는 분들을 위해서 저 쏘해가 대신 해드립니다. 대신걸 출동! 똥똥똥똥! 대신걸의 첫 번째 체험은 과연 뭘까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지금 들으셨어요? 이거 송아지 소리 아니에요? 어디 송아지가 있나? 여길 봐도 소, 저길 봐도 소로 가득한 이곳. 과연 어떤 체험 농장일까요? 내가 소리를 잘못 들은 게 아니었네. 아, 송아지 안녕. 어머, 소야, 언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너네 여기 왜 있는 거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반갑습니다. 제가 네네네네. 오니까 소들이 너무 많고 혹시 아버님이 이 소들의 아버지? 그렇죠. 제가 오늘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것저것 체험하는 대신거리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이곳에서는 제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는 아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양한 체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 네네. 대신거리 지금 바로 출동을 해서 네.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대신걸 아버님 네, 해주세요. 가시죠. 걸 가시죠. 이거 복장을 딱 갖췄어요, 아버님. 네. 지금 이렇게 모자 쓰니까 이거 파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원래 잘 어울립니다. 정말요? 네. 제 앞에 보면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 커드라는 겁니다. 치즈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라고 해야 되겠죠? 커드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아까 네네. 좀 전에 제가 만났던 그 귀여운 그 젖소들한테 나온 우유로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치즈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이거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려요? 네네. 그래서 리포터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평소에 치즈를 먹어만 봤지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리 준비해 놓은 커드 치즈로 스트링 치즈를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따뜻한 물에 커드 치즈를 넣어 녹인 뒤 쭉쭉 늘려주면 스트링 치즈 완성입니다. 아주 쉽죠?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스트링 치즈 완성!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어때요, 저희?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이 스트링 치즈는 아버님 이렇게 찢어 먹는 또 그러면요. 맛이잖아요. 이렇게 우아하게. 예, 한번 맛보십시오. 참을 수 없는 비주얼에 한 입 가득 먹어봤습니다. 엄청 고소해요. 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고소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맛있는 치즈도 맛보고 네. 아이고 오늘 체험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즐거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치즈로 피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보, 토핑 재료 가져오세요. 알겠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니 아버님이 여보 하시면 부르시는 게 아주 달달하니 또 차인표신가 봐요. 아유, 보령의 아유, 차인표. 안 그래요. 아버님 부끄러우신가 봐요. 네, 부끄럽습니다. 그럼 빨리 만들어 볼까요? 네, 피자 빨리 만들죠. 어머님이 준비해주신 재료 위에 붉어진 아버님 얼굴만큼이나 빨간 소스를 발라주고요. 그 위에 신선한 채소와 직접 만들어 더욱 고소한 스트링 치즈를 뿌려주면 끝! 이제 피자도 오븐에 쫙 넣었잖아요. 네.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다린 동안에 초유로 만든 천연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초유로 비누를 만든다고요? 어미소의 분만 후 4, 5일간 짠 젖으로 만드는 초유 비누는요. 면역에 도움이 되는 글로불린과 철분, 비타민 A 등이 함유돼 있어 아토피 피부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피자가 구워지길 기다리면서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이렇게 가족분들이 다 나와주셨고 이제 네. 피자가 완성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네, 맛보세요.
치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살아있네. 스트링 치즈로 먹었을 때도 굉장히 맛있었는데 네. 이렇게 피자로 해서 먹으니까 치즈도 쭉쭉 늘어나면서 더 고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치즈가 맛있어서 그래요. 오, 너무 네. 맛있는데요, 아버님? 제가 또 체험을 해보다 보니까 네. 치즈 맛도 끝내주지만 우리 가족분들의 이 사랑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가족분들이 진짜로 화목한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다감배 이심전심 퀴즈! 첫 번째 문제.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은 칼국수 대 짬뽕. 하나, 둘, 셋. 칼국수. 아, 이건 연습 게임이라고 치고 본 게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우유 혹은 치즈. 하나, 둘, 셋. 치즈. 치즈로 하나 된 가족 정했습니다. 네, 오늘요 이 치즈처럼 쫀쫀하고 끊어지지 않는 가족애를 갖고 계신 분들과 재미난 체험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체험을 만나러 가볼까요? 대신거래 두 번째 체험 과연 이곳에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날씨가 또 금세 좋아졌어요. 여기서 또 뭘 할까? 리포터님 인제 오시면 어떡해요? 자연스러웠어요? 네. 지금 방풍 켜야 되는데 인제 오시면 어떡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정신없이 끌려가 보니 도착한 곳은 비닐하우스 안. 이거 리포터님 여기다 이거 방풍 좀 하나 가득 뜯어오세요. 저는 뭐 할 게 있으니까 여기다 많이 뜯어오세요. 예. 저에게 미션을 던져주고 바쁘게 떠나버린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감독님, 이 정도면은 가득한 거겠죠? 이 정도면? 좋았어. 그러면은 바로 한번 어머니한테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무슨 체험을 하는 걸까요? 미션을 완수하고 어머니를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절 두고 어딜 그리 바쁘게 가셨나 했더니 열심히 떡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어이구,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거 떡 맺혀서 떡 만들고 있어요. 리포터님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한번 해보세요. 써볼게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떡 매치기. 보기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아가씨, 이렇게 지는 거 아니야, 떡은. 아유, 어떻게 치는 거예요? 이거 떡은 이렇게 지는 거예요. 떡은 이렇게 지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셨는지 두 분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호흡이 척척 맞죠? 정말 맛있겠네요. 아니, 아버님 어쩜 이렇게 떡매를 잘 치세요? 네,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호흡이 잘 맞습니다. 아,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사셔가지고 이렇게 쿵짝쿵짝이 잘 맞으시는 거군요. 맞죠? 예. 지치신 것 같아요. 제가 건너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님! 네. 아유, 떡매를 아주 잘 치시더라고요. 한두 번 쳐본 솜씨가 아니죠? 아, 그죠. 네. 아니, 아까 아우분이 형님과 동네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서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네. 네. 사이가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아우,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얼만큼 예, 예.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죠. 두 분의 후에 떡처럼 쫀쫀하게 이어가세요. 아이고, 어머니, 아까 전에는 아버님들이 힘을 쓰시더니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또 힘을 합치셨네요. 네. 어머니, 아까 전에 떡 맺힐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이 반죽이 왜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이거 방풍 넣어서 이거 이쁜 초록이 나왔어요. 아, 여기에 제가 아까 캔 그 방풍나물이 들어있는 거구나. 이제 아까 저에게 주어졌던 미션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우스에서 갓 딴 방풍나물을 푹 쪄준 뒤 떡반죽과 함께 잘 섞어주면요. 방풍 떡반죽 완성! 어머니, 그러면 저도 좀 떡 좀 만들어 봐도 될까요? 네, 이거 어. 리포터님도 떡 떨어지기 전에 네. 얼른 만들어 보세요. 아, 그럼 얼른 잘라주세요. 저도 좀 껴서 좀 해드릴게요. 네. 초록빛이 맛깔스러운 방풍 떡반죽에 고소한 콩가루를 입혀 뚝뚝 썰어주면 방풍 인절미 완성이요. 하나 먹어볼게요. 따끈따끈한 방풍 인절미의 맛 궁금하시죠? 제가 방풍 인절미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근데 뭔가 색깔도 그렇고 약간 씁쓸할 줄 알았더니 하나도 씁쓸하지 않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네요, 선생님. 네, 이게 보령 방풍으로 만들어서 너무 맛있어요. 제가 농사를 직접 지었거든요. 아, 또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어머, 그래서 더 맛있었구나. 갯바람을 맞고 자란 보령 방풍나물에 콩가루를 더해 인절미를 만들었으니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방풍 인절미 만들기 체험 꼭 해보세요. 이렇게 떡이 딱 완성이 됐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이제 아버님들의 파워와 우리 오마니의 손맛이 담긴 인절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든 자들이여 방풍 인절미를 즐겨라. 먹어도 고소한 게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두 분이 평소에 떡을 만드시잖아요. 예. 평소에도 이게 찰떡 궁합이세요? 예, 둘이가 보기에도 좋고 떡 만들면서 떡처럼 둘이가 찐득찐득하니 잘하고 있습니다. 찐득찐득한 건 뭐예요? 붙어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들 너무 귀여우시죠? 이곳에 오시면요, 짠득짠득한 애정을 과시하는 어머님, 아버님과 주민분들이 계시니까요. 코로나가 물러나면 이곳에 오셔서 맛있는 방풍 인절미 체험하러 꼭 놀러 오세요. 꼭이요. 보령이로 오세요. 보령에서의 마지막 체험은 과연 뭘까요? 치즈 체험도 하고 떡 체험도 했는데 사실 살짝 목에 갈증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소망으로 세 번째 체험은 좀 맛있는 거? 할 수 있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네요. 대신걸 전통주 맛보러 와요. 어디선가 저 대신거를 찾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슝! 부름을 받고 도착한 세 번째 체험장. 대신거리 전통주를 맛보러 왔습니다, 선생님. 전통주 어딨나요, 선생님? 전통주. 대신거리라면서요. 대신거리죠, 저는. 네, 그러면 직접 만들어서 먹어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 밥이랑 누룩이랑 물 해서 세 가지만 넣으면 술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진짜요? 네. 녹두를 넣어 사장님이 직접 만든 누룩을요, 물과 함께 고두밥에 넣어 잘 섞어주면 끝이라는데요. 전통주 만들기 참 쉽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제 술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이후에 먹을 수가 있어요? 한 1개월에서 한 1개월 반 정도? 아, 오늘은 못 먹겠네요, 제가. 아니죠. 해놓은 술 있지. 해놓은 술이 있으세요? 그죠, 그럼요. 네. 센스 있는 사장님 덕분에 전통주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짠. 음미하면서.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그리고 밖에 빗소리도 너무 좋고 향이 일단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네, 그쵸. 이게 네. 진짜 술이네요. 아,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학생들은 술을 못 먹잖아요. 네. 학생들을 위한 체험은 없어요, 선생님? 있죠. 있어요? 그럼요. 어디 있을까요? 학생들을 위한 체험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재료들로? 이거는 지금 누룩소금 만드는 재료고요. 조금 이따가 과일 식초 만드는 체험도 할 거예요. 제가 대신거리잖아요. 네. 청소년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누룩소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이 누룩에 있는 그 효모, 효소, 미생물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이제 건강을 되게 이롭게 하는 이 발효 소금이 되는 거죠. 천일염에 누룩을 섞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발효시켜주면 누룩소금 완성이요. 이번엔 과일 식초를 만들어 볼까요? 원하는 과일을 준비한 뒤 누룩을 넣어 미리 만들어준 식초에 과일을 섞어주면 과일 식초 만들기도 끝!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노노노노. 우리가 이렇게 몸에 좋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2주간 발효 숙성한 다음에 먹어야 돼요. 그럼 2주 동안이나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이게 바로 미리 만들어두신 과일 식초! 색이 참 곱죠?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것도 못 먹어보고 갈 뻔했어요.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감사해요. 저희 러브샷해요. 네네. 짠! 네. 새콤하고 바나나의 달콤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덥잖아요. 여름에 음료로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다양한 체험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또 알려주시고 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체험객들이 오시면은 저는 막 에너지가 팍팍 솟아요.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의 열정 같으면요. 요즘 온 나라가 힘들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국도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요. 이곳에 오셔서 선생님 기운도 얻어가시고 또 체험도 하시면서 즐겁고 건강한 에너지 받아가세요. 꼭이요. 파이팅! 파이팅! 보령에서 만끽한 재밌는 체험들 덕분에 행복했던 하루. 짧은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보령에서의 삼색체험 저 소혜가 강력 추천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대신걸 덕분에 잘 봤는데 사실 보령하면은 볼거리, 즐길 거리는 많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도 많이 있네요. 네, 체험거리도 참 많죠.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들 이외에도요. 보령 농어촌 체험연구회에서 총 21개의 체험 코스를 운영해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보령시청에 가시면요. 이 체험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 여름방학은 보령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체험하시면서 보내시면 어떨까요? 네, 재미있는 소식 잘 봤습니다. 다음은 백지연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 그리고 한국 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광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했던 그날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서 지금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태극기의 물결이 가슴에 울림을 전하는 곳, 우리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원수 일제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만세! 유관순 열사의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독립의 역사에 대해 배우러 온다고 해서 미리 예습을 좀 해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리포터님은 독립군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세요? 일본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신 분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군대를 조직하고 직접 총과 칼을 들어서 일본군과의 전투에 나선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독립군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희망을 지키기 위한 독립투사들의 목숨을 건 싸움.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이 무명 독립군상에서 무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가슴이 찡한 것 같습니다. 독립군 도대체 어떤 분들이었나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총과 칼을 든 무장투쟁으로 나라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있게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1919년에 3.1운동이 있고 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독립군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립군분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곳은 제7 전시실. 독립전쟁 100주년과 한국 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이한 특별기획전 나는 독립군입니다가 열리고 있습니다. 귀염둥이 옆집 꼬마, 씩씩한 내 딸, 유쾌한 내 친구, 보고 싶은 아버지 모두 독립군이었습니다. 어떤 영웅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묵묵히 고통을 참아내고 독립전쟁의 그 현장에 있었던 독립군 병사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 또 어려운 형편에도 그런 독립군들을 도와줬던 만주의 한인분들 그 밑에서 묵묵히 독립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숨은 독립군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특별 전시실엔 독립군이 사용했던 태극기 등 다양한 물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일제 한국 병탄 전후로 국외로 망명하여 신흥 무관학교 등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일제 침략 전쟁에 강제로 끌려갔으나 목숨을 내걸고 탈출해 광복군에 합류한 청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굳세게 싸우자, 필승, 우리의 독립은 단결이다. 이 군복은요. 한국 광복군 여군복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도 독립군으로서 실제로 이렇게 군복을 입고 현장에서 전투를 하셨나 봐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과 싸웠던 많은 독립군 전투가 있었는데요. 리포터님 혹시나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봉오동 전투는 그래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영화가 개봉되면서 더 유명해졌는데 저희 전시에서도 봉오동 전투를 다루고 있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이번 특별전에선 독립군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편지, 일기 등 다양한 기록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규채 친필연보, 홍범도 일지 등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닌 직접 써내린 이야기로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독립군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감명 나팔수라던가 제지소 노동자라던가 이렇게 좀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의병에 참여하고 이제 그 이후에 봉오동 전투를 이제 이끌면서 이제 유명해지게 되는데
나라 뺏긴 서름이 우리를 북받치게 만들고 잡아 일으켜서 괜히 던지고 소총잡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평범했던 어제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수많은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독립군이 됐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이들은 굳건한 마음만큼 강한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당시에 뭐 소낙비가 내렸고 그리고 운무가 자욱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일본군한테 뭐 총질을 해서 대거 뭐 이렇게 격퇴할 수 있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군 측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일본군 측이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군에 유리하게 쓰여 있겠죠. 독립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투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식 무기를 휴대를 하고 있다. 탄약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잘 훈련되어 있고 지형을 이용해서 방어를 한다라고 해서 당시의 독립군의 어떤 훈련 상태가 굉장히 이제 높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도 우리나라 독립군의 전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후 10월 21일 또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5박 6일 동안 무려 10여 차례를 맞붙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과 북로 군정서군을 이끈 김좌진 장군이 연합해 일본군을 대파하게 되죠. 아니 하계사님, 제가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한문이 조금 많이 있네요. 뭐 이게 청산리 전투에서 뭐 대승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 전투에서 멋지게 활약한 그런 내용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만주에서 이제 활동했던 분들의 수기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그 고통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배고픔 그리고 또 하나는 추위입니다. 아이고. 청산리 백운평 불악에 음력 9월 4일경 도착했다. 산촌의 가을은 만연하기만 했다. 겨울옷 생각이 간절하다. 내게는 손바지 하나 차례가 왔다. 저는 롱패딩으로 온몸을 꽁꽁 싸매도 춥다고 엄살인데 이렇게 추운 산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계속 해나가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독립군들의 기록에선 전투 현장에서 울려 퍼진 승전보를 전하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 감내해야 했던 극한의 고통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살을 애는 추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전투에 임했던 독립군들. 열악한 상황에서도 독립전쟁을 오랜 기간 이어갈 수 있던 데엔 이들을 지지해주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기 감자를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당시 이렇게 독립군 분들에게 뭐 식량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의식주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모형에서 재현하는 것처럼 뭐 감자를 이렇게 갖다 준다던가 아니면 밥을 지어준다던가 아니면 바느질을 해서 의복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도와줬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군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독립군 분들의 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만주의 한인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형편이 어렵잖아요. 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감자 전분을 걸머쥐고 5, 60리 가는 장에 가서 그거를 내다 팔아서 의연금을 냈다. 얼마나 소중한 돈이냐. 이거를 함부로 쓸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독립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그런 힘도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독립운동에서 나왔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은 모두가 독립운동가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특히 미주, 연해주 지역에 있던 많은 동포들이 고되고 힘든 타지 생활을 하면서도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돈으로 독립군을 조직하고 무기를 사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죠. 조금 특별한 이 독립군 수기는 작년에 써졌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오이옥 지사의 물품들이 전시돼 있는 거고요.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해가지고 이 기억을 더듬어서 직접 이제 독립군가를 친필로 이제 남기신 거를 저희가 전시를 해봤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건 수첩입니다. 지금 직접 이제 그 오이옥 지사님이 수를 놓으신 건데요. 이 안을 펼쳐 보시면은 한국 광복군으로 활동했을 당시에 그 광복군 동료분들이 적어준 글귀들이 있습니다. 네.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귀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만 남겨진 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가족들이 독립군이 돼 싸웠다는 것. 정말 소중하게 지켜낸 나라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냥 혼자야. 어디 갈 데가 없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고국에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자도 제대로 못 오고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느냐. 참 그걸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서글퍼. 지금 생각해도. 수많은 상처들이 단단하게 굳어져 애환의 나날들을 담담하게 풀어낼 수 있게 된 오늘까지. 그 세월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지, 그 세월이 얼마나 길고 괴로웠을지 조금이나마 헤아려 본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가슴에 이 말이 정말 가장 강하게 떠올라서 짧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염원을 대신해 목숨 바쳐 싸웠던 독립군들. 그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독립정신. 100년 전 지펴진 그 숭고한 애국의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독립기념관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아이들이 역사 공부하기에 좋은 건 물론이고요. 저 같은 어른들이 오셔도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느끼고 가실 겁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서 이번 주말에는 독립기념관으로 나들이 오시는 건 어떨까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독립을 염원했던 사람들 모두 언제나 함께 싸워온 독립투사였습니다. 잊어선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졌나요? 네, 잘 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걸 역사 공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모두가 함께 봐야 될, 꼭 봐야 될 그런 뜻깊은 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원 씨도 보시고 나서 참 느끼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배우고 왔는데요. 이게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지 않습니까? 비단 오늘 단 하루의 감동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러려면 또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